자, 한동훈 윤석열의 갈등 음. 완전히 끝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진행형이라고 그냥 뭐 보세요? 항상 그 구조적으로 갈등이 음, 내재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 사람은 당권, 한 예. 사람은 대권인데 예. 이 대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음, 당권에 무심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예. 모든 권력을 자기가 장악해야 성이 차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자기의 이제 음. 사후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자기의 그 이제 퇴임 후 예, 퇴임 후. 미래를 생각하면 이 당권을 가지고 공천을 어떻게 하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돼? 그렇죠. 자기를 네, 누가 네, 지켜줄 거냐 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재돼 있는 갈등이 내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당권을 갖다가 자기의 신복을 맡긴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다. 왜냐하면 이건 모순이 그러니까 앞으로 충돌이 항상 내재돼 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게 뭐 싸움이 붙어서가 아니라 결국은요 둘 다 죽든 둘 다 그냥 맛이 가든지 쉽게 말해서 둘 다 그냥 거의 유명무실해지든지 아니면 당권은 살지만 이 당권이 살다 보니까 이 독자 행보를 해가지고 대권이 죽든가 완전히 레임덕이 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장악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당권이 유명무실해지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를 보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당권이 결국은 적당히 자기 지분만 챙기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예. 현재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대통령이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고 오바를 하면 부딪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갈등 이탄 나오겠죠. 공천하면서. 공천하면서. 예. 근데 이제 어제도 뭐 저랑 다른 방송에서 이현주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차 갈등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지만 이현주 의원은 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더 승리한 거 아니냐 갈등에서 더 얻은 게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네, 두 사람의 이번에 1차 갈등에서 어느 분이 더 수혜를 입었다고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죠. 예. 근데 정치적 이익은 한동훈 위원장이 얻은 거죠. 정치적 이익은. 그리고 그걸 노리고 일부러 적당히 이게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약간 간당간당할 정도로 사과라는 프레임으로 한 거예요. 그랬었죠. 그건 저는 자기 주변의 지지자들하고 다 짰다고 봐요. 짜고 했을 거다. 김경률이랑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짰는지는 모르겠어요. 약속 대련이란 말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김경률이라든가 이수정이라든가 자기 주변의 측근들하고 짰을 거예요. 요런 수준에서 치고 당신들이 치고 나가고 나는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일단 당신들이 독박 쓰고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다 그거 할게. 이거 회복할게. 일단 그렇게 해서 가자. 그래서 역할 분담을 다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게 이관섭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낸 거죠. 사퇴를 얘기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관료. 그렇죠.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치고 빠지고 뭐 짜고 치고 이런 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사퇴하라 이런 말을 하면 안 안 되는데 되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퇴하라라는 말을 이제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동훈 위원장 말을 빌어서 근데 사실 그때는 사퇴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사퇴의 메시지를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같으면 김한길 같은 사람 보냈을 것 같아. 아, 그런 사람. 그래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다 알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직위는 없는. 없죠. 나중에 문제돼도 국민통합위원장이죠. 나중에 문제돼도
대통령까지 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예, 있다는 그럼요. 아니 내가 그냥 약간 오바했다. 그냥 내 생각이었다. 거죠. 이렇게 그 얘기하지. 정도로 정리하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음. 대통령하고 어떤 상황한 게 지금 없잖아요. 현재 이해관계가. 없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면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아 대통령 뜻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생각하죠. 거죠. 약간 비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사람 보내야지. 이관섭을 보내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라 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사퇴하라고 시켜라라고 하지 않아도요. 예, 뭔가 둘 사이의 대화나 음. 그 안에서 회의하는 내용 중에서 예,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음. 아 한동훈 위원장 저래 갖고 되겠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예, 응? 예, 만약에 이게 뭐 사퇴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직접적. 그렇죠. 그건 그런데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갔다 오라 이랬다. 음. 그럼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음. 직권남용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음.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법원에 아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좀 위험한 그러니까 약간 실수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그 얘기를 했다면 이관섭 실장이 그럼 빌미를 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크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어. 근데 당신이 이런 얘기 했어.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 아 그래요. 그냥 막 아니 뭐 이준석 찍어내기 할 때 예, 그런 예, 거 예. 생각했겠어요? 거의 안 했던 얼마나 시끄럽게 음. 아니 세상에 음. 그 대표를 찍어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사건건 다 그 저기 생중계를 하면서 할 수가 있지? 너무 잔인하게 그죠? 그래서 윤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한동훈도 사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자기가 맞섰을 때 자기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죠? 네. 이게 특히 여기는 뭐가 있냐? 캐비넷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맞아요. 크겠죠. 그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죠. 같이 여러 가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공범 의식 같은 게 그럼 있을 수 있잖아요. 거예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치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사람 마음속에 아 내가 그냥 지금 치받고 난 내 정치 할 거야 할 건지 네. 아니면 적당히 기스만 덜 나면서 일단은 숙이고 갈 건지 하는 거는 특검법 재의결하는 거를 보면 답이 알수 나와요.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딱 보면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렇죠.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할 때 그걸 판단하려면 예, 예.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그 전후에 무슨 말을 하는가는 그건 장식이에요. 장식이다. 장식에 불과하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현주 의원의 말씀은 그 특검법이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좀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선택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네. 거부하면? 네. 음.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때 네, 네. 재의결에 협조한다든지 협조하면. 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대놓고 치받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그 그렇게 다음 되면.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이 통제를 못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네,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통제? 이게 이미 그렇게 가기 시작하고 특검이 가면 그 특검 수사를 자기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될지 또 뭐가 새롭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과연 만들까? 만약에 그걸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네 죽고 내 죽자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날 길 간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정말 이게 극단적으로 특검을 했는데 뭐가 나온다 하면 탄핵까지 내가 하겠다. 그런 이 생각 마음까지 먹어야 이 각오까지 해야 이게 가능하다. 가능한 거죠. 그럼 지금으로서는 좀 그러기엔 조금, 어려울 거다. 예, 그러기에는 너무 예, 예.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그죠? 3년이나 남았죠. 예, 예.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예.
본인도 같이 이렇게 아까 공범 의식 같은, 그러니까 약간 모든 걸 같이 왔기 때문에 그거가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본인의 그 지분이랄까요?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김경률 아까 말씀하신 뭐 지금 비대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수정 교수나 또는 뭐 윤희숙 전 의원도 뭐 손을 들어주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물론 이게 행동으로 손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임종석과 싸울 사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티켜 세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인의 측근, 소위 이제 좀 개혁적 성향 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많이 이렇게 공천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도. 저는 지역을 나눈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예, 크게 예. 보면 영남은 내가 할게, 수도권 네가 해.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네.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잘해야 수도권에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비대위원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수도권은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살짝 뭔가 조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가 잘해가지고 수도권 승리하면 곧 네가 네 지분이다. 그런데 원래 이 영남은 그러니까 고유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무사 역할을 할 사람들을 거기다 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거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우리가 네. 김건희 여사랑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양상을 보면. 네. 그리고 어쨌든 수도권 선거는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이슈 파이팅을 하고 프레임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선거는 향배가 갈리고 그렇죠. 또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자기가 원래 여기서 예.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예.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또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죠. 그 그럴 사람 수 입장에서. 있죠. 야, 네, 이거 열심히 해서 잘하면 이거 다 내 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성향 자체가 수도권 나오는 사람들은 살짝 이렇게 좀 그래도 약간 뭐 중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수도권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 측근들 다 수도권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맞아요. 수도권 선거의 이 전략은 그 사람이 다 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게 시끄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남 지역의 공천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러겠죠. 지금 네. 조용하잖아요. 네, 조용하죠. 이미 그런데 다 가 있잖아. 그죠? 출마 이미 네, 다 가 있어요. 있어. 네, 그리고 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검사들이랑 다 대부분. 심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예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웃기는 게 예를 들어 주진우 검사나 이런 사람이 네, 해운대를 네, 갔는데 네, 맞아요. 해운대로 갔죠. 그 사람이 해운대에 갔다라고 해서 막 시끄러운 거 봤어요? 뭐 안 시끄러워요. 또 원래 지방은 제가 지방에서 선거 한번 해보니까요. 지방의 문제가 뭐냐면 이슈 파이팅이 안 돼요. 아무리 떠들어도 보도가 안 돼. 서울은 그게 되는데 그렇죠. 지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이슈 파이팅하면서 그렇죠. 해야 선거하는 되는데. 스타일인데 네, 맞아요. 아니 아무리 안 돼, 떠들어도 안 돼. 보도가 안 그렇죠, 되는 거야. 그렇죠. 기껏 해봐야 뭐 거기 지역 신문들인데 네, 그런데. 그 지역 신문들 아시다시피 지방의 지역 신문들은 각자의 인맥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인맥과 거기 기자들하고 친분관계 있어야 저 써주지 기사를 네. 그냥 파이팅한다고 써주진 않아요. 그 굉장히 구석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슈 파이팅도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이죠. 네. 맞아요. 아, 참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부분들을 나눈 것 같아 본다면 둘이서. 네, 그렇게 나눈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수도권 이렇게 그다음에 영남 쪽은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것이다. 지금 네. 그렇게 그리고 추측을 아마 하시는 거죠. 지방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예.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데는 예.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맹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맹주한테 상당 부분에 그걸 맡겼을 거예요 아마. 이제